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2개월 이내 여러분들께 들어온 예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언은 무엇인지 제너럴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3번, 조커, 2번, 4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약간 조급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조급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적인 부분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뭔가 시작을 하신다던가 빠르게 좀 처리를 해보고 싶다던가 하는데 주변 상황이 이제 어떤 속도감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거지거리가 있는데 저걸 막 1분 만에 해내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의 상황이 1분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내 눈에 보이는 기회라던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이제 주변의 환경이 그거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마음적인 부분은 좀 다소 급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서 파이팅을 계속 하시는 느낌이에요.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것들인데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내가 오늘도 파이팅 해봐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해야 되는 일들이 1부터 10까지 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은 것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내가 계획한 것만큼 흘러가지 않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의욕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고 좀 처져 계신다라기보다는 잘해보고 싶고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이신 분들은 내가 성적 올려봐야지, 이번 학기는 진짜 파이팅이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거고요. 직장인이신 분들도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욕심들. 다만 이게 그 리더라던가 대표님들께서 이런 상황이시면 직원분들한테 잔소리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내가 생각한 개념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일면 나는 좀 답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머릿속으로는 메일을 10초 만에 보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싹싹싹 써가지고 메일을 보내 하고 시켰는데 그 친구는 메일을 열어야 되고 로그인 해야 되고
대표님이 생각한 거 일단 써야 되고 첨부하라는 자료 전부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시간의 흐름과 굉장히 다르게 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소 스트레스는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예언이 오는지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결과와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거기에 응당 맞는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아시니까 마음이 좀 급하신가 싶기도 해요. 예, 우리 가끔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일들, 시간 안에 많이 할수록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예언 또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겨울의 카드가 나왔어요. 겨울은요, 우리가 가을 내 추수를 해서 걷어들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절을 나는 계절이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른 봄이나 이때보다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계절이기도 해요. 이미 내가 걷어들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안락하고 풍족한 결과물을 좀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의 성과를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운이라서 지금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요. 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숙련된 모습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시라던가 중간관리자급 이상이다 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배워야 한다던가 알아야 한다던가,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인이 안 박힌 거죠. 완전히 막 그 눈 감고도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단련하고 숙련되는 시간들이 다소는 좀 필요하실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분명한 결과물은 얻어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계신 노력 꾸준히 좀 유지 발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실제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 성적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흐름이고요. 가정주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 집안일이 눈에 티가 안 난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티가 나요. 티가 나죠.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공과를 치아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 앞에 이렇게 드러난다거나 영업이라서 이렇게 실적이 눈에 보인다던가 이런 부류의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떤 성과적인 측면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든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자리는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감 같은 것들이 재확인되는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예언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멀리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거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험 공부 같은 경우도 당장에 점수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물론 중요한데 장기간을 두고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학 공부를 하는 의대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의대생이 시험을 치는 건 당장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술을 익히고 내가 그 기술을 잘 익히고 배우는 데 있죠. 그래서 실제 내가 실전에 나갔을 때 정말 잘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 결과값을 받는 것은 2개월 이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2개월보다 중요한 거는 더 장기적인 여러분들의 관점과 목적, 여러분들의 초심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을 했는지, 과연 내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맞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가정주부로서의 나의 어떤 목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인스타에 예쁜 거 올리려고 이렇게 목적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주부이시던 회사를 다니시던 학생이시던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상 바라봤을 때 내가 이것을 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포인트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급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잘하고 계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결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과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대의적인 목표를 한번 이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바빠진다. 여러분 계속 바쁘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일복 있으신 분들이죠. 뭘 하시던 간에 우리 보통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집에서 뭐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덜 바쁘지 않아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바쁜 주부이신 분들은 직장인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바쁘잖아요. 그죠?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잘 되는 흐름 그 자체를 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활동적인 어떤 사회생활 같은 것들을 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가정주부이신 분들도요, 어떤 커뮤니티에 어울린다던가 내가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재테크 같은 걸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그 자체로서 좀 즐겨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귀인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온 노력을 분명히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 그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는 흐름으로 더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직장인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어색하다던가 내가 배워야 할 게 있다던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많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속도의 흐름대로 결과가 나지 않는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요, 조만간 이 흐름을 잘 타신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속도까지 거의 다 오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분들의 발전된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좀 분산이 되어 있다던가 일의 몰입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분께서 여러분들이 좀 몰입을 하셔야 되는 길을, 가이드를 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이신 분들은 대부분 상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상사분이 우리 1번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주변 환경을 맞춰주면 정말 퍼포먼스가 잘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환경을 구비를 해주신다던가 약간 요런 흐름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을 잘 보시고 좋은 스승님, 좋은 멘토가 가이드를 진행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또는 취업을 앞두신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취업을 알선해주는 교수님이라던가 선배, 이런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하여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귀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이드를 좀 받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게 또 나의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이러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정일, 집안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준다던가 도움을 준다던가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도움의 수요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돕는다던가 이런 것도 되지만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던가 살림을 하는데 어떤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늘고 스킬업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에 순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푸시가 들어온다던가 내 눈에 할 것들이 막 보이는 것은요. 사실 내가 흐름을 되게 잘 타고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신 흐름을 잘 타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던가 억지로 누군가가 밀어낸다던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감이나 촉을 잘 못 믿고 잘 되고 있는데 가끔 멈춰서 이게 맞나 하고 자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들은 이 흐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계속 흐름이라던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가 잘 가고 있다, 유난히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그것을 잘 타고 가달라라고 하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중간에 멈춰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 흐름을 타고 가시는 그 목적지 설정, 나의 초심 같은 것들을 잃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편안해요.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계시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나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신다 연애를 하신다 치더라도 되게 자기 주관이 강한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좀 떠받드는 연애?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좀 절절매는 연애? 같은 거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것들이 약간 극단에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것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부분이 안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편안하고요. 이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한테 좋은 상황임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감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갈증을 느낀다던가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자기 만족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좀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나이브한가? 내가 너무 변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이신데 아이들도 웬만큼 다 컸고 뭐 남편도 이제 밖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나는 집에서 집안일을 조금 하면 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할 일은 없고 되게 편안히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상황.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가정주부로 들어드렸지만 직장인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을 준다던가 뭐 이렇게 협업과 협조가 또 잘 되는 화합의 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경쟁을 할 일이 갑자기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존심 싸움 같은 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커다란 싸움이나 뭐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의 알력 싸움 같은 건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잘 맞춰줘 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불만을 드러낼 만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트러블이 있고 우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거기서 끝나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봉합이 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더 끈끈해지고 서로의 결합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더 잘해주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적인 측면이 아니신 분들인 경우에는 일을 하더라도 뭔가 어떤 트러블이라던가 넘어야 될 산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는 느낌인데, 이게 뭐 어려운 산이냐 뭐 어려운 트러블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것을 해결하실 수는 있다. 어떤 잡음 같은 느낌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처에 여러분들이 뭔가 발주를 하고 그냥 일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발주서의 해석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은 물건을 갖다 주고 대금 주세요 막 이래버리면 트러블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서, 아니 대표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발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이 왜 이러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거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 갈등 자체가 어떤 문제 상황을 야기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신다던가 연애를 하신다던가 가족 관계라던가 어쨌든 그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 내에서도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좀 봉합이 되면서 서로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해서 좀 우리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럴 만한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어떤 운명 공동체임을 더 끈끈하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예언을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너무 눌려 계시지 마시고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의 일상의 모습은 커다란 문제나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또는 어떤 편견이라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색안경을 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깰 필요가 있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나의 연인은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걸 좋아해 라고 그냥 생각을 덮어놓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급함을 느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멋지니까 다른 이성이 붙을 것을 경계를 했다던가 라는 마음이 좀 가미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절절 맺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좀 터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수용할 태도를 좀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이 시야를 확장해 보면 다른 정보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사이트적인 부분이나 성향적인 부분, 나의 어떤 생각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된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좀 괜찮은 곳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거기에 고여있기 마련인데요. 이 카드는 지금 나와 있기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더 넓은 생각,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5개의 완드 카드가 좀 그래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안정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세상이 좀 커지려고 하면 지진이 난다던가 어떤 흔들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들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죠.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웬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라던가 내 세상이 다른 사람의 삶과 합쳐지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만들어진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세상이 너무 공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이런 조언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빨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건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건치인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부러워서 야 너는 진짜 건치 이거 너무 부럽다 이랬더니 그 친구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잇몸과 치아가 너무 튼튼해서요.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지 못했대요. 어릴 때. 예,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치과에 가서 그 잇몸을 째서 이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됐다 하더라고요. 잇몸이 너무 튼튼해도 그런 이슈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 건치 같은 거예요. 잇몸이 너무 튼튼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새로운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영구치가 잘 못 빠져나오니까 그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 치과를 예로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딱 요 예시가 체감하기 좋은 것 같아서 좀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의 무엇이 변하게 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안정감이나 이런 거를 생기게 되시고 가지고 가시는 느낌인데요. 이 트러블이라던가 어떤 감정의 갈등 같은 거를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튼튼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정립이 되고 룰이 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받았어. 나만 있는 어떤 인간관계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트러블로 인해서 우리 사이의 어떤 규칙, 룰,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거, 서로 합의를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질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의 관계성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애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보이고는 있어요. 특히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닌데요. 상대방이 저를 배려해 준다라기보다 저도 많이 배려해 주는데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짜 어떤 기준점,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 또는 지양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게 좀 정립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발전적으로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룰 같은 거, 우리만의 룰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한쪽이 좀 유난히 다 맞춰준다, 뭐 이거는 정말 오래 못 가는 것 같고, 우리가 각자 어떤 것들을 배려하고 우리는 또 서로 양보 못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확고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좀 요런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도요. 우리 거래처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고 잘 풀었고 거기 대표님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풀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면 오해가 생기지 않게 요런 걸 요렇게 할게요. 저런 걸 저렇게 할게요. 라는 어떤 규칙이 생기게 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네.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트러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우리 아이의 마음이라던가 내 배우자의 마음이라던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좀 양보를 하고 우리 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또는 남편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이런 조율점, 규칙의 정립 같은 것들이 바로 서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조언의 카드는요. 아까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과 굉장히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갇혀 있다 또는 이 상황이 또는 뭐 내 생각이 좀 좁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이미 나로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합리화한 게 있고 다 그렇게 우리는 나만의 해답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진실을 들여다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해온 합리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직시를 좀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한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강하신 분들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조언이 나왔다 싶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어떤 편견, 생각의 어떤 테두리 같은 것들을 직시하는 것 자체가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가요?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적인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께 좀 잘 들어와 있다,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인 상황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것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이 고민이나 생각이 외부로도 좀 많이 보여지는 느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자라고 하면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나 퇴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거죠. 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창업을 막상 시작을 하면 또는 내가 퇴직할 때쯤에는 경기가 좀 나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창업 관련한 자료도 한번 봤다가 누가 뭐 한다라고 하면 거기도 갔다가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 눈에도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라던가 친구들이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 라고 타박을 좀 하실 수도 있겠다. 고민을 좀 많이 한다던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보신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내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구태여 변할 필요는 없는데 미래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여유 있고 괜찮을 때 내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하시는 생각의 단계는 약간 초기 단계로 막연하다던가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은 좀 있어요. 정보를 수집을 한다던가 막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던가 이 동네에 치킨집을 하면 어떨까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치킨집을 한다라고 하면 상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느낌?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직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직장 생활이라던가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면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어떤 주변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내가 나중에를 좀 생각을 하는 느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께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기회를 딱 포착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투자를 하실 일이 생긴다던가 내가 일을 벌려본다던가 어떤 추진을 좀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약간 요런 게 있어요. 앞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거든요.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약간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나 딱 잡으셨나 봐요. 2개월 이내에는. 내가 그것을 드디어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에너지 투입을 좀 많이 하는 느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주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인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하면 어떻게 살지 고민이 막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요즘에 유튜브로 이것저것 있던데 그러면 내가 식물 키우는 거를 유튜브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농장을 한번 해볼까? 요즘에 온라인으로 직거래도 많이 한다던데 여기까지 막 고민을 막연하게 했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스타트는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2개월 이내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고 내가 생각을 골똘히 한 것만큼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어떤 고려사항들이라던가 해야 되는 어떤 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잡히는 대로 다 하시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실행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여러분들이 뭐 재회라던가 짝사랑에 대해서 지금 골똘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나와봐 할 말 있어. 이거는 뭐 전화를 한다던가 문자를 보낸다던가 자니? 이런 거 아니에요. 잔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회사 앞에 서 있는다. 퇴근할 때까지. 그 사람 집 앞으로 찾아가서 전화해서 집 앞이야 나와 라고 한다던가 약간 요 정도의 행동력이에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애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좀 다소 적을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제 채널 특성상 연애운만 올리면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재미삼아 한번 봐보셔도 괜찮지 않나요? 좀 별론가? 어쨌든 여러분들께 일적으로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내가 뭘 해야 되나?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벌려봐야 되나? 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당장에 과외 전단지라도 뿌리는 게 이번 주 2개월 이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디자인과 관련이 돼 있어서 강습 뭐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해요. 현실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시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아무거나 시작을 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의 행동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언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뭔가 급진적으로 뭔가 남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방식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다더라 했는데 그 방식이 검증은 안 됐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 검증이 다 되고 확실한 방향으로 행동력을 옮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한 번에 모든 것을 성취할 거야 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단계 1단계 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초기 단계 구조를 잘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단계 구조를 좀 잘못 만들어 놓고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노동력을 계속 투입해야 돼요. 계속 투입하는데 계속 안 나와. 아니면 노동력을 1을 투입해서 1만 건져가.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좀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 것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식당을 한다, 가게를 차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식당이나 가게에 대해서 내가 계속 노동력을 투입하고 뭐 약간 알바비도 안 나올 정도로 일을 하고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결국엔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어떤 구조를 짜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효율성이라던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좀 자동화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유튜브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영상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개, 200개, 1000개 막 이렇게 쌓여. 그러면 과거의 것이 또 이제 시청이 되면서 인컴이 들어오고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룰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시는 거.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2개월 이내에 시작을 해서 당장 매출을 일으켜서 순이익을 볼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동네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브랜드를 마케팅을 잘해서 지금 2개월 이내는 들어가는 돈 이 어떤 투자금 같은 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지 발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좀 변하게 되실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이동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이동이냐면 더 잘 되기 위한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은퇴 후에 생각을 좀 하신다던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고민도 하시고 계획도 좀 짜시고 이러신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실현을 좀 시키신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더 잘 되는 방향, 돈을 더 많이 버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투잡을 유지하시는 분들, 시작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의 대부분은 투잡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업이라던가 내가 사이드의 어떤 수익을 좀 벌어 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뭐 우리 요즘에는 메인 직장이 있기도 하지만 알바라던가 뭔가 하나 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메인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저녁에 와서 타로 리딩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더 대안을 만들어 놓고 가는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손에는 양손에 무언가를 쥐게 될 것이다. 많은 대안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이게 맞는 게 내가 가정을 잘 가꾸고 케어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을 하나 늘리게 되면 나의 역할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좀 다 가지고 가시는 느낌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이 생각을 하셔서 실행에 옮기신 부분의 파이가 조금 더 커지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8개의 워터카드가 뭐 체념을 한다, 이동을 한다 뭐 이런 거긴 한데, 결국 8개의 워터카드에서 좀 향하는 방향은 9개의 컵이에요. 9개의 컵은 성공한 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일단 떠나야 돼요. 딜을 해봐야 되고 모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험을 좀 시작을 하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9개의 컵 카드. 9개의 컵은 뭐다? 성공한 상인이다. 성공한 상인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언 땅이 녹고 봄바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 이 봄바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이 봄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깨버리는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해보고 싶다던가, 이루어 보고 싶다던가, 장래에 뭘 시작을 해봐야겠다던가,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얼마나 하셨는지, 또는 내가 그 생각을 하기는 했다 하더라도 실행에 못 옮길 거야 라고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다라는 용기나 이런 것들이 슬슬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 생각이 좀 변화한다던가, 마인드가 좀 변화한다던가, 의욕이 생긴다던가, 동기부여가 좀 있다던가,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운기가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좀 이 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기가 지금까지는 약간 겨울이어서 고정이 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얼음장 같은 여러분들의 온기를 녹여줄 봄볕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일을 벌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온기가 좀 달라질 때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어요. 머릿속에 돈 될 만한 일들이 막 엄청나게 생각이 나고, 이것도 하면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별의별 생각 다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고 그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좀 옮기실 것 같기 때문에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정말 밀도 있게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하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실행하시고 완성도 높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이 좀 시끄럽거나 구설수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내 갈 길을 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든 간에 어떤 흔들림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물론 누군가 시비를 걸어온다라고 하면 그 시비를 뭐 그냥 넘어가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연애적으로 오신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연애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내라, 콩내라, 배내라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좀 잘 지키고 있는 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될 것이고 잘 흘러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확신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업무상의 어떤 구설수나 시비, 잡음, 트러블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 같은 거를 잘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준점이 너무 강해서 고집을 부린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유연성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있어요. 잘 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내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수단과 방법은 변경이 될 수 있고 합의라던가 유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음을 좀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균형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자체는 뭐 소란스럽거나 시끄럽거나 얽혀있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내 생활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그런 트러블이나 잡음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께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크게 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시는지는 굉장히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맞아들이시는 어떤 심상이라고 해야 되나? 감정? 감정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당연한 순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입니다. 약간 돛 닦으신 분들 느낌이랄까? 왜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연애를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사번아 나 사실 좀 힘들어 우리 좀 헤어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슬픔이나 조금 마음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시냐면 그래, 그럴 때도 됐지.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예언이 되게 의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 변화, 어떤 전환점들이 분명하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을 둘러싼 잡음이라던가 어떤 문제 상황,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끝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진짜 도인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 하지만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야. 내가 해왔던 행동, 내가 해온 삶, 내가 걸어온 길 이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뒷담화를 까고 오해를 만들던 누군가들의 어떤 트러블, 문제로 인해서 나의 누명이 밝혀져.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밝혀질 줄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예, 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이럴 줄 알긴 했으나 다행이다. 내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 감정이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환산이 되어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나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을 둘러싼 잡음이나 구설수가 대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거기에 맞춰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적인 구설수인지 일적인 구설수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늠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 카드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예언이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내 작품을 두고 왈가왈부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난리가 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갔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작품성이 다시 한번 재평가되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예언을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와, 운명을 그대로 타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요건 좀 강력하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짜 어떤 도인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마이웨이.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거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해오신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잘 들어왔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동요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는 맞고 그 인사이트가 맞다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자신의 감이나 추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에게 굉장히 진솔하신 분의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솔직하고 내가 내 감정, 나의 인사이트, 나의 감과 촉을 믿어줄 때 세상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운명에 순응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는 분명히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변하게 될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굉장히 바빠지시는 흐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좀 알아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면목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좀 바빠지게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고 싶으셨던 것들을 분명히 이루게 되시는 흐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부터 글 쓰는 게 소원이었어요.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출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평가가 갈리고 왈가왈부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 방향대로 나아가실 거고 그게 또 잘 되는 방향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한테 평가를 박하게 준 사람이랑 싸운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탠스를 좀 잘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작품이나 세계관에다가 무리수를 던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꿈꿨던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나의 어떤 과거와 현재 일치감을 맛보게 되시면서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바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게도 할 것들이 많아지고 일이 좀 잘 되는 모습이죠.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4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한다던가 어떤 양보 같은 거를 안 하시는 느낌들이 있어요. 장인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 잘 지켜내셨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생각을 했던 나의 모습을 실현시키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좀 바로 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꿈꿨던 나의 10년의 모습 약간 이런 거를 잃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흐름 그리고 일이 많아지는 흐름을 타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고 계시는 일이 좀 잘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주부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나의 어떤 사회적인 바운더리 자체가 내가 꿈꿨던 어떤 가정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가정주부이다 하더라도 내가 꼭 직장에 다녀야만 나의 존재나 자아가 확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 내에서 그게 분명히 확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나의 자아나 자존감 같은 것들이 확립이 되고 내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더불어서 바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빠지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즐겨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심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솔직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의 방법, 어떤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핵심을 좀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핵심을 관통해보라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 다양한 문제나 트러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핵심은 한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낸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좀 담고 있는 카드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바빠지신다, 다소 정신이 없어지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가 너무 바쁘다,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덜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가지 그 핵심적인 무언가를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가 해소가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꿈에 그렸던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데스 카드가 굉장히 방점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변할 거다, 이제 나아질 거다라고 믿는 거, 하늘이 분명한 그에 대한 응답을 좀 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조커가 대단한 걸 해냈다라던가 이뤄냈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쳤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서 내가 뭐 바라는 이상이나 목표라던가 아니면 경쟁에서 이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해내셨고 해온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보면서 환호하는 거죠. 조커 멋있어,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소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철인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한도에 좀 다다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지쳐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 내리 뛰고 10경기 내리 이기는 선수의 모습? 되게 멋있죠. 되게 훌륭하죠. 저 사람은 진짜 체력이 끝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상도 당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나도 이뤄보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 욕심과 피로함과 그 외부에서 오는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한데 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께서는 그 괴리감 때문에 좀 피로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면 그걸 또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나도 인간이다, 좀 쉬고 싶다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안 되는 느낌들이에요. 회사에서 조커 에이스지, 우리 회사에 조커만 사람 없어 라고 했는데 나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이제 카드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피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쉬어야 된다, 내가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의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쉴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다행이다. 저 이 와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와중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지금 막 더 일한다 이런 거 들어오면 어쩌지라고 했는데
다행인 게 여러분들 좀 쉴 수 있는 여유 같은 게 생기신다라고 하거든요. 좀 편안히 갈 수 있는 흐름? 예. 요거 들어오셨을 때 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은 좀 많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라던가, 나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카드에서는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는 느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번아웃이 왔다라기보다는 번아웃 직전, 물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번아웃 직전이라던가 번아웃 증상을 이미 좀 어느 정도는 겪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라고 해도 잘 못 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의 모습을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못 누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휴식을 누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시간을 보낸다던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없으셨던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쉬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나 없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카드에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좀 달래는 느낌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9개의 소드 카드는 악몽을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없죠. 허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엠프레스 카드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롭고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 침대에 누워서 아, 내일 어떡하지? 나 없어도 회사가 잘 굴러가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좋은 자리, 이렇게 침대 좋은 자리, 깨끗한 이부자리 있으면 쉬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그게 영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쉬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언을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쉬래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4개의 보이스 카드 전형적으로 쉬세요의 카드예요. 특히 4개의 소드, 4개의 보이스 카드는요, 오리지널 라이더웨이트 카드에서는 부상당한 병사가 성당에서 치료받고 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 왜 쉬는 건가요? 다음번 전쟁에서 나가야죠. 내가 회복해서 다음에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것도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쉬고 회복하셔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개의 메테리얼 카드, 주는 대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주어졌으니 누리세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잠깐의 휴가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 그거 온전하게 본인만의 시간으로 이렇게 누려주시면 돼요. 회사에 전화해서 이 대리 그거 했어? 그거 꼭 잊으면 안 돼.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체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막 신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나를 드러내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잘 되려고 하고 끌고 나갔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어떤 일이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좀 드러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오롯이 시간을 좀 보내보시고 휴식과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을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6개 메테리얼 카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전적으로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뭐 예를 들면은 장기간의 유급 휴가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에서 좋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아가지고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그냥 한 달간 쉬다 와 라고 하면 쉬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나를 좀 내보내려고 하는 수순인가 이런 생각, 고민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온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히 누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조커 뽑고 싶은데 상황상 저는 쉴 일이 없어서 요거는 못 뽑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요것만큼 좋은 리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히 건강 회복하시고 내 심신의 안정 같은 거 잘 챙겨보시고 맑은 정신으로 또 다음 스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로써 무엇이 좀 변하실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 너무 좋지 않나요? 콜카드. 이거 진짜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몸이 회복하는 그 카드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회복, 이런 거를 하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필요해요. 사실 번아웃인지도 모르고 달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뒤탈이 나시는데 여러분들께는 약간 브레이크를 좀 거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운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제 휴식을 좀 때려주는 느낌? 네. 저도 예전에 그 번아웃이 크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몰랐는데 번아웃이 와서 일을 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8년을 정말 쉬지 않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8년을 뭐 휴일이나 쉬는 날 뭐 이런 것도 안 쉬고 뭔가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딱 이렇게 타이어가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린 거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간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좀 재정비하고 쉬시고 내가 원기 회복하고 하시는 시간들 정말 소중하게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건강 이슈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치료받거나 수술받거나 이러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요때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소드카드가 나왔나봐요. 5개의 소드카드는 내가 이기기는 했으나 받은 상처가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외상일 수도 있고 내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보통 직장인이신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정말 어떤 여유 시간 같은 거 들어오셨을 때 병원 꼭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휴식하시고 가신다라고 하면 건강의 회복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저는 건강은 아무 이슈는 없고요, 그냥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된다던가, 내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답을 못 찾았던 거에 대해서 해답이 좀 들어온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네, 문제의 어떤 해결 방식이나 가이드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생각을 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우리는 좀 쉬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게 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중에 연예인이라던가 콘텐츠를 하시는 것처럼 인기를 기반으로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인기가 많으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를 투영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본인이 재정비하고 건강관리하고 뭔가 잘 쉬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야, 사람들의 환호가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쉬는 것도 일이다, 딱 여러분들을 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쉬어주시고 지금 회복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받을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게임하다 보면 다음 스텝 넘어가기 전에 그 재정비하는 시간 갖는 게임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웹툰 보더라도 그 탑 올라가는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어디 가서 휴식하고 재정비하는 그 구간들이나
공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께는 다음 스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다음 스텝으로 가기 전에 좀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수준보다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스텝이 더 크고 넓고 좋은 세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이신 분들은요, 지금 바쁘시겠지만 당분간 좀 재정비하시고 체력 회복이라던가 몸 만들기 같은 걸 하셔야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더 좋은 배역이라던가 더 좋은 작품, 무언가들을 더 크게 이뤄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오고 다 내가 다 해오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드디어 수험생이 된다던가 뭐 이런 거가 기다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엄마도 체력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2개월 이내에 들어온 예언에 대한 리딩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목이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좀 나갈 때가 있어요. 아마 지난번 주간 리딩에서도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편집을 잘 해가지고 듣기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 있으셨을까봐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건강관리 다시 한번 잘하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요. 요 좋은 예언들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